안녕하세요. 아까 한 분 오신 것 같은데 안 오셨네. 다시 나가셨어요. 어디 가셨대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요. 146페이지. 오늘은 제 원의 시설하고 시설 작물, 그다음에 좀 시간 되면 수익 감소까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신 것 중에서요. 계산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잡수시고 그럼 그런가 보다.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어려봤자 지가 얼마나 어렵겠냐. 고등학교 때 그 수학 공부하실 때 미분적분도 아니고 단순히 규칙만 아시면 볼 수 있는 건데 그 규칙이 좀 복잡합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고. 자, 보시게요. 자, 146쪽에 보시면 보험의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그 보험의 목적이요. 146페이지하고 148페이지까지 있거든요. 지금 148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는 어디를 공부하시면 되냐면 146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146페이지만. 아셨죠? 일단 공부하신 거 몇 페이지만 보시라고요? 146만 보시라. 왜 그러냐면 원예 시설에서도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시설 작물이 나오고요. 147페이지에 버섯 작물에서도 버섯에서도 버섯 재배사, 그다음에 버섯 작물, 부대 시설 이 세 가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이 거의 90% 이상 같습니다. 하나만 정확하게 해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틀린 것, 다른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셨죠? 공부하실 때. 그게 이제 공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은 146페이지를 인수분해 하듯이 차근차근 보시게요. 자, 보험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왼쪽에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그 다음에 시설 작물 그렇게 되어 있죠? 세 가지 보이시나요? 자, 농업용 시설물은 밑줄만 적으세요.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입니다. 유리온실. 여기까지만 밑줄 쳐보세요. 일단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되셨나요? 근데 잘 보시면 다시 할게요.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및 유리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조체 및 피복제를 말하는 겁니다. 구조체 및 피복제. 그래서 보실 때, 자, 다시 잠깐 따라해 보세요.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제 하시면 됩니다. 단동하우스는 피복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렇게 말씀 표현해도 비닐로. 단동하우스는 한 동만 있는 거고요. 한 동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재배할 때 배우십니다. 연동하우스는 연결되어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유리온실은 유리로 만든 온실 있죠? 온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렇게 뼈대를 구성하는 걸 보고 우리가 구조체, 그다음에 위쪽, 바깥쪽을 갖다 덮는 거 이걸 보고 피복제 그런 거죠. 피복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제다 하시면 되고요. 부대시설은 모든 부대시설이다 되어 있는데 옆에 뭐는 빼래요? 동산시설은 제외된다 있죠. 동산시설은 쉽게 말해서 옮길 수가 있죠. 옮길 수가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외된다 하시고요. 자, 시설 작물 보시면 시설 작물. 잠깐만요. 자, 시설 작물에 보시면 화훼류가 나와 있죠. 화훼류. 여러분들 화훼류 생각하시면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꽃장식에 쓰이는 건데 꽃장식 중에서도 꽃다발 주는 애들입니다. 꽃다발. 여러분 꽃다발 줄 때 그 식물이 그 꽃이 있는 화분째 줘요? 잘라서 줘요?
잘라서 그래서 절화류, 분화류가 아니라 절화류입니다. 절화용만 해당된다. 분화용은 제외된다. 그래서 백국화, 백합, 장미, 카네이션. 그 순서대로 국장백화 해도 되고요. 저는 장백국화 그러거든요. 앞 글자만 따서 장백국화 해도 되고. 비화이류다 그러면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 무, 미나리, 쑥갓 그랬죠? 그래서 무, 시, 파, 쑥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일단 화훼류가 있습니다. 화훼류는 뭐라고요? 장, 배, 국, 가.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고 이제 이거 보고 과체류 그럽니다. 과체류. 그 다음에 엽경 근체류 그러거든요.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딸기 플러스 알파. 얘는 무, 시, 파.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번 주 해드렸죠, 제가? 저번 주 했죠, 제가? 2과목 할 때 있나요? 1과목 할 때. 1과목 할 때 있나요? 무시, 파수 있고, 그 다음에 쌈 싸 먹는 거. 상추, 부추, 배추, 미나리, 무시, 파수, 상추, 부추, 배추, 미나리. 조심하실 거, 이때 파 있죠? 파는 대파, 쪽파입니다. 대파, 쪽파.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괄호 1번에 자 밑줄만 치세요. 밑줄 안 쳐도 됩니다.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 목재, 죽재로 시공된 하우스는 제외되며라고 되어 있죠. 목재는 나무로 만든 것이고 죽재는 뭐예요? 죽재. 나무. 약하니까. 그 다음에 선별장, 창고, 농막 되어 있죠. 여기는 우리 시설 작물을 키우는 데요, 안 키우는 데요? 안 키우는 데죠.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선별장, 창고, 그 다음에 농막. 요즘에는 농막도 좋아가지고 안에가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샤워 시설도 있고 다 있죠. 난방도 되고. 제가 저기 장성 시흥에 있다가 아는 사람이 같이 농막 하나 지어놨는데 태양열도 됩니다. 태양열 발전도, 태양광 발전도. 바로 이번에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의 경우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자, 나번부터 보세요. 나번. 아까 제가 방금 선별장, 창고, 농막은 시설 작물을 키우지 않은 거라 했죠. 그래서 시설 작물을 키우지 않으면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되고요. 또 시설 작물을 키우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조차 못합니다. 보시면 나번 보세요. 시설 작물 재배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병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용도 병용 다 같이 사용하는 거죠.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사용되는 부분 이런 애들은 근다 보험의 목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다음에 가번 보시면 시설 작물을 제외한 온실내의 동산 옮길 수 있는 거죠. 옮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짐을 나눈다 할 때 리어카 같은 것도 있죠. 그런 애들도 안 된다. 자, 괄호 3번에 부대 시설은 아래의 물건을 말한다. 가번, 나번, 다번 보시면 가번, 가나 다를 한꺼번에 읽어볼게요. 밑줄 칠한 부분 제가 불러드릴게요. 밑줄 치시면 됩니다.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 자 내부 구조체 밑줄 치시고요. 내부 구조체 연결 부착 밑줄 치시면 연결 부착. 그다음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시설물이다.
나번에 보시면 시설 작물을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 물 내부 지면에 고정 밑줄 치세요. 내부 지면에 고정. 다번에 시설 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지붕 및 기둥 또는 외벽을 갖춘 외부 구조체 내에 고정 부착된 시설물. 자, 외부 구조체 내에 고정 부착됐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부 구조체 연결 부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외부 구조체에 고정 부착됐다 그랬죠? 예, 제가 이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있으면 내부 구조체 연결 부착됐고요. 지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구조체 연결 고정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림만 생각하세요. 그림만. 첫 번째 뭐라고요? 내부 구조체 연결 부착, 내부 지면에 고정, 외부 구조체에 고정 부착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요. 이런 애가 있습니다. 터널과 연동 하우스의 수평 커트이라고 있거든요. 수평 커트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치는 애예요. 가로로. 왜 칠까요, 얘를? 치는 목적이 뭘까요? 얘를 갖다 수평 커튼, 이 수평으로 이제 커튼 치는데 커튼이니까 접을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겠죠. 이 이유가 뭐냐면 보온 때문에, 보온 때문에. 애초 목적이 수평 커튼의 목적은 보온이 있는 보온. 그래서 보온 시설로 가입 가능하다 되어 있죠. 4번은 보시고요. 부대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대 시설은 왜 설치할까요? 시설물에다가 부대 시설을 왜 설치하고? 필요하니까. 어떤 필요? 온실, 난방, 예, 난방 또.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 작물이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그거잖아요, 얘가. 그게 시설 작물을 자라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보온 시설이 있고요. 난방 시설이 있고요. 양액, 재배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수 시설이 있어요. 관수 시설 일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물 내니까 물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대주는 물을 줄 수 없으니까. 자, 보온 시설은 온기를 갖다가 그대로 놔두는 거. 그다음에 난방시 따뜻하게 해주는 거. 양액 시설은 뭘까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긴 들었죠? 안 들어보셨어요? 쉽게 말해서 수경 재배는 들어보셨죠? 수경 재배는 아니에요. 근데 비료 있죠, 비료나 약, 그 농약 같은 거를 물에 타가지고 공급해주는 시설. 정확하게 말하면 양액 재배 시설이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뭐라? 달라요, 두 개는. 엄밀하게 달라요. 다른데, 수경 재배 시설, 막 수경 재배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면 뭐 생각하시나? 양액 재배 시설. 관수 시설은 물 대주는 거. 어쨌든 얘네들이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예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이걸 배웠었어요. 우리가 외웠거든요. 이걸. 이런 일들 말고도 더 있겠죠. 부대 시설이. 얘네들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시설 작물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시설 작물을 더 주는데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번에 보시면 소모품 및 동산 시설 밑줄 치세요. 그냥 제목만 쓰십시오. 소모품 및 동산 시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읽어볼게요. 멀칭 비닐, 터널 비닐, 외부 제초 비닐, 매트, 바닥재, 베이지, 펄라이트, 상토, 이동식 또는 휴대할 수 있는 무게나 부피를 가지고 있는 농기계, 관리기 같은 거죠. 육모 포트, 육모기, 그 다음에 모판,
화분, 혼합도, 컨베이어, 컴프레셔, 적재기기 및 이와 비슷하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뭘만 하신다? 소모품 및 동산시설 하시면 됩니다. 나번에 보시면 피보험자의 소유가 아닌 임차 동료죠. 임차 시설물, 임차 부대 시설. 자, 그래서 가로하고 단 농업용 시설물은 부대에 제외된다. 임차더라도 임차 농업용 시설물은 제외된다. 즉 부대 시설에 포함된 뭔 말이 이게 부대 시설 아니지 고지가. 다번에 보시면 저온 조장고, 선별기,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소프트웨어 이와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라번 보호장치 없이 농업용 시설물 외부에 설치한 시설물이다. 근데 단 농업용 시설물 외부에 직접 부착되어 있는 차양막 까만색 천 있죠. 그 비닐 있죠. 보온재는 제외된다. 당구장 표시 보시면 보호장치란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시설물이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대 시설에 안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가번부터 보세요. 가번 뭐에 소모품 및 동산시설, 그 다음에 나번에 임차한 거, 그 다음에 다번에 저온조장고, 선별기, CCTV 뭐 그런 애들, 나번에 보호장치 없이 외부에 노출된 시설물이다. 5번 보시면 제가 편집을 이걸 잠깐 넘겨야 되는데 시설 작물의 경우 품목별 표준 생장 일수와 현저히 차이나는 생장 일수가 있습니다. 자, 생장 일수 밑줄 쳐서 보세요. 정식일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일수라고 되어 있죠? 일수. 이게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나중에 계산 문제 풀어 가시면 생장 일수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생장 일수가 이게 뭐냐면요. 정식일부터요. 또는 파종일부터 사고, 발생, 일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일까지. 여기가 기사 문제 푸실 때 쓰이는 생장일수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생장일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생장일수는 정식, 파종일부터 언제까지요? 수확, 개시, 일까지예요. 그지?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얘하고 똑같은 말이 표준, 생장, 일수예요. 얘도 정식일부터 수학, 개시, 일까지를 보고 표준 생장일수예요. 그럼 여기 생장일수와 여기 표준 생장일수가 둘이 똑같죠, 지금. 그럼 뭐 때문에 차이 났냐? 얘는요,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수치예요. 보통 배추를 키운다 또는 무를 키운다, 파를 키운다, 쑥갓을 키운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는 키운다. 그런 것을 통계를 내놓은 수치고 그럼 얘는 뭘까요? 여기는 성장일수. 여기서 표현한 성장일수. 실제로 농민이 키우는 기간이 있죠. 실제 농민이 키우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떤 A라는 작물을 얘를 100일을 잡아놨어요. 100일을. 50일 잡아놨을까요? 50일. 50일을 잡아놨어요. 근데 실제로 키워보니까 얘가 A라는 작물이 100일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10일이 걸릴 수도 있겠죠. 키우는데. 그럼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쩐다?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라는 뜻이에요. 제외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하고요. 여기 있는 표준 생장일수하고는 같은 말이 다른 말이다? 다른 말. 의미적으로. 내용은 같아요. 여기가. 내용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거는 농협에서 정해놓은 거고 보험에 가입할 때 회사에 정해놓은 거고
실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표준 생산시는 뭐다? 보험에서 정해놓은 거하고 사고 발생까지 해가지고 이제 보험 이제 그 얘를 뭐지 경과비율이 나오거든요. 이제 경과비율이. 네, 경과비율이. 2과목에서 계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오고 1과목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셨나요? 예,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질문 남기실 때 이런 걸 질문하세요. 1과목에서는 정시일부터 수학 개시일까지 돼 있고 2과목이나 보험금 구하는 거기까지서는 생장 일수가 저기 뭐냐 정시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돼 있는데 뭐가 맞냐?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둘 다 맞다. 의미가 다를 뿐이다. 다를 뿐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147페이지에 제외품종 보시면 제외품종 간단하게 보시게요. 배추, 딸기, 수박, 고추, 오이, 상추가 있습니다. 시설 재배에서 하는 겁니다. 뭐 얼갈이 배추, 쌈배추, 양배추. 양배추는 저쪽 가죠. 밭작물로 가는 거고. 딸기는 산딸기. 산딸기는 아니겠죠. 수박은 애플 수박, 미니 수박, 복수박. 작은 애들입니다. 애플 수박은 사과처럼 깎아 먹은 거 하더라고요. 깎아 먹어요, 껍질을. 깎아서 먹더라고요, 깎아서. 껍질을. 그 다음에 미니 수박, 복수박. 고추는 시설 재배는 우리가 시설 재배 들어가는 고추는 풋고추거든요. 홍고추는 진짜 고추가 따로 있어요. 밖에서 노지고추가. 홍고추는 아니고요. 오이는 노각입니다. 노각. 노각은 뭐 늙은 오이죠. 늙은 오이. 그래서 배추부터 오이까지 지금 잠깐만 봐보시게요. 배추 어떤 배추? 얼갈이, 쌈배추, 양배추. 그 다음에 딸기는 산딸기. 수박은 애플 수박, 미니 수박, 복수박. 고추는요. 홍고추는 시설 재배가 아니다. 상추는 많죠. 냅둬버려 그냥. 냅둬. 상추는 많습니다. 양상추만 한 밑줄 쳐놓으시고 냅둬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암기 외우시는 거 쭉 줄어들죠. 지금 외우실 거 외우셔야 돼요. 뭐예요? 배추는 뭐예요? 얼갈이, 쌈배추, 그 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에 딸기는 산딸기, 수박은 애플 수박, 미니 수박, 복수박, 고추는 홍고추, 오이는 노각.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이형 버섯 손해보장 보시면 자 보험의 목적, 농업용 시설물, 그다음 부대 시설, 버섯 작물 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 그 버섯 재배사 실제로 보셨어요? 버섯 재배사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까만색 천으로 덮어놨죠. 여기다가 이 부분이 암실이라고. 근데 얘를 할 때 저기 원예 시설 같이 철골 파이프로 구조체를 만들고 피복제 덮은 것도 있어요. 똑같이 있긴 있는데 옆에를 뭘로 벽돌로 세워버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벽돌로 건축물처럼. 그래서 보시면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및 경량 철골조 보이시나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구조체, 피복제 또는 뭘로 구성된 시설이에요? 벽입니다. 벽. 구조체, 피복제 또는 벽. 자, 부대 시설은 똑같습니다. 내용이. 부대 시설은 버섯 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이다. 단 동산 시설은 제외된다. 자, 버섯 작물 별표 치시고요. 버섯 작물. 지금 외워버리시게요. 지금. 자, 일단 표고버섯부터 갈게요. 표고버섯. 밑줄만 치시면 됩니다. 버섯. 다음에 느타리 버섯. 다음에 새송이 버섯. 다음에 양송이 버섯.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팽이버섯, 머루궁뎅이 버섯, 능이버섯, 뭐
목이버섯, 서기버섯 뭐 그런 버섯들이 많죠. 근데 그런 애들은 많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몇 개다? 4가지다. 자, 한번 해보시게요.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한 번만 더 크게 해보시게요. 자, 뭐예요?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여기에서 가실 내용은 뭐냐면, 한 번 더 보실 내용은 뭐냐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이 형식들을 아셔야 돼. 지금 외우시는 게 편해요. 표고버섯은 뭘 어떻게 재배하냐면 원목 재배를 합니다. 원목. 밑에 나와 있죠?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톱밥, 배지 재배합니다. 이 배지란 말은 뭐냐면 어떤 식물을 키울 때 그 기초가 되는 그 묘포나 묘상 있죠. 그런 거라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지. 원목은 어떤 원목이냐면 여기 참고적으로 들어갈게요. 이 원목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돌참나무 뭐 그런 나무. 참나무. 톱밥 할 때도 또 어떤 톱밥이냐면 참나무 톱밥이에요. 원목이면 아시죠? 여러분들 그 나무에다가 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키우는 거 있죠? 그 원목 그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구멍 뚫어서 그 뭐랄까 그 저기 접종하죠. 집어넣죠. 그리고 뭐 종균 접종 그러거든요. 톱밥 배지는 뭐냐면 이 톱밥을 참나무 톱밥 꽉꽉 뭉쳐요. 뭉쳐가지고 그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쌀 튀긴 걸 튀밥 그러죠. 튀밥 뭉친 것처럼 그렇게 뭉쳐놔요. 거기다가 키우는 거. 뭐 톱밥 배지. 자, 느타리 버섯은 어떤 재배냐면 병재배. 그 다음에 균상재배. 느타리 버섯은 병재배, 균상재배. 다 적합해요. 새송이 버섯은 병재배. 양송이 버섯은 균상재배.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 갈게요. 병은 아시죠? 여러분들 버섯 전골 드시러 가시면 버섯 전골집 앞에가 병이 막 세워졌죠? 그 병. 균상재배는 좀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균상재배는.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균상재배할 때 그 목화 있죠? 목화솜. 목화솜을 넓게 핀대요. 거기서 키우는 거라더라고요. 그게 제가 들으면서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원목, 톱밥, 병, 균상 얘네들이 나중에 보험금 구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무 한 주당 착과수 막 이런 말 쓰잖아요. 한 주 착과수 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원목당 얼마, 배지당 얼마, 병당 얼마. 균상이면 넓게 폈죠. 얘네들은 그걸 어떻게 들어갈까요? 면적당. 면적당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요걸 잘 알고 계시면 오늘 이걸 외워주세요. 오늘 얘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 인수제한 사항 가실 때 버섯의 인수제한 목적물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할 때 외우기 겁나 쉽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만 보시면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쭉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보험기간 보시면 보험기간. 자, 가번에 보시면 종합위험 원해시설 손해보장 보험기간도 여기 있는 종합위험 원해시설 손해보장 이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버섯도 똑같습니다. 농업용 시설을 보시면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및 유리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체, 부대시설은 모든 부대시설, 동산시설 제외된다. 시설작물은 장백 화해류, 장백 국화하고 비화해류가 있다. 보험기간을 봐보세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되어 있죠? 거기가 원래 얘가 뭐냐면요. 계약 체결 입사시란 말 똑같아요. 계약 체결. 우리가 여러분 잠깐만요. 자동차 보험을 드실 때 계약서 먼저 주죠.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그때부터 24시, 그날 24시부터 그냥 24시 이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요만 보험료 납입하면 그냥 24시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로 되어 있죠. 얘는 왜 그러냐? 잠깐만요. 얘가 시설이에요. 시설 밑에 작물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자, 시설을 보험기간, 이 시설이 보험기간하고 작물의 보험기간하고 보험은 따로따로 들거든요. 보험료도 따로따로 내기 때문에. 근데 시설이 있어야 이 시설 작물을 키우죠. 시설 작물이 있어야 이 시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설하고 작물하고 보험기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보세요. 만약에 시설이 먼저 보험이 끝나버렸어요.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죠. 그럼 시설 작물 보험이 가입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시설 작물이 먼저 보험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시설 작물 수확해봤잖아요, 지금. 시설 작물이 없는 상태죠. 그럼 보험 기간 돼요, 안 돼요? 둘이는 어쩌다? 그래서 똑같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다라고. 자,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얘는 1년, 2년, 3년, 뭐 3년 걸리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4년 걸리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6개월 만에 끝나는 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3개월 만에 끝나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계약 체결일부터 언제까지, 보험료 납입한 때부터 언제까지, 증권에 기재된 날짜까지 적어진 겁니다.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다. 되셨죠? 네,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다. 자, 괄호 1번에 밑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게요. 딸기, 오이, 토마토 겁나 많아요. 그래서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국화, 장미,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가지, 배추, 파, 대파,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품목은 자, 해당 시설물 내에 뭐 농작물이 정식한 시점과 정식 동물에 쳐보세요. 정식 공과 청약을 승낙하고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때 중 늦은 때를 보장 개시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저번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죠. 보험 기간은 심었을 때부터 언제까지? 수확할 때까지. 근데 심은 것을 7월 20일 날 심었어요. 계약을 한 것이 7월 20일 날 하면 보험 기간 똑같이 하겠죠. 근데 7월 20일 심었는데 계약을 7월 15일 날 했어요. 그럼 보험 기간 원래 적어진 대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는 심은 날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보험 목적물 자체가 없으니까. 이때부터 정지하니까. 요 말이라고. 만약에 심기는 7월 20일 날 심었는데 계약을 갖다 7월 30일 날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계약이. 7월 30일. 왜 7월 20일이 아니에요? 계약을 안 했으니까. 계약할 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늦은 날짜 하지 마시고, 늦은 날짜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무조건 하지 마시고, 어쩐다? 심었나? 안 심었나를 따지시라고. 그러면 편하시다. 밑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무하고요, 시하고요, 파하고요, 쑥이 있습니다. 무시파수는 항상 같이 다닌다. 무시파수. 그냥 외우세요. 무시파수. 이때 잠깐만 조심하실 게 뭐냐? 이 파는 쪽파입니다. 쪽파. 쑥은 쑥갓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심은 날짜하고 계약 체결한 날짜하고 둘 중에 어떤 날짜? 늦은 날짜. 근데 심는 행위를 보고 우리가 옮겨 심으면 정식, 씨앗을 심으면 뭐라 그래 우리가? 파종 그러죠? 거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얘네들 뭐냐?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금치, 파, 무, 쑥과 품목은 해당 농업용 시설물, 농작물을 파종한 시점 그렇게 되어 있죠. 얘네들은 파종. 위에 아까 제가 다 읽었어요. 뭐부터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막 읽었죠, 제가. 거기는 뭐예요? 정식. 그러니까 정식하는 애와 파종하는 애를 우리가 막 정식하는 애를 외우지 마시고 뭘 외우시라? 파종을 외우시라. 나머지 다 뭘로 밀어버리시라? 정식으로 밀어버리라. 그럼 무시, 파, 쑥만 뭐예요? 파종. 그럼 한번 해보시게요, 저랑. 이거 굉장히 이게 편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생산비 하실 때도 정식이냐 파종이 나오기 때문에. 자, 딸기 정식이에요, 파종이에요? 정식. 오이는요? 정식. 배추는요? 정식. 됐죠? 무는요? 파종. 무시파수 파종이니까. 파프리카. 정식. 토마토. 정식. 되셨죠? 금방 외우신다. 뭔가 비교해서 외우실 때는 작은 거를 외워, 작은 거. 그게 편해요.